네, 외교자문관님 이제 곧 가셔야 되는데 저희랑 좀 논의를 하고 가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아틀란타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교민으로. 그래서 이 장면들이나 이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심각성들에 대해서 조금 더 체감하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제 비자 문제나 이런 이주 관련된 문제들 안에서 사실 회색지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이렇게 기업 단위에서 어떤 니즈가 있어서 움직이게 될 경우에 이런 집단적인 상황들이 발생하고, 저는 또 반대의 상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어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반대로 이제 미국 시민들이 한국에 왔을 때 유사한 회색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들도 내부적으로는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어쨌든 이런 문제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이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이제 사실관계 국내 안에 있는 미국 근로자 혹은 미국 국적에 있는 사람들이 취업 문제나 여기에 있는 회색지대에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파악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염려되는 부분들은 이게 기업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게 된 것 같은데, 사실상 한국 정부의 굉장히 빠른 노력으로 인해서 며칠 안에 이렇게 만약에 석방이 되고 온다고 하면 사실 굉장히 빨리 이제 풀려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합동 단속이 됐었을 때 굉장히 많은 고생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저는 이제 조금 더 염려는 지금 며칠간 이렇게 고생하는 게 아니고 이후에 미국으로 들어갔을 때 한번 이렇게 불법 이제 체류, 이게 범법 사실들이 이제 일종의 낙인이 돼서 이분들이 이제 미국으로 왕래하거나 혹은 기술 교류를 하거나, 아니 우리 회사에서 이런 기술진들이 다시 들어갈 때 꽤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회사에 있을 수도 있고 이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과정 안에서 우리 여기 이 300명 예, 우리 근로자가 앞으로 맡게 될 불이익들이 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석방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 300명의 이 향후 이제 미국과의 교류나 입국하는 문제에서 지금의 이번에 이 문제들이 영속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금 힘써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혹시 어떤 안들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해서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는 처음부터 개인적 불이익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가지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반대의 경우, 우리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협상력을 높일 수 있게 반대의 경우에 대한 자료들을 좀 법무부나 이런 기타 이제 부처와 좀 의논해서 자료를 확보해 주시고 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통일부 장관님께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민 관련해서 미국에서 발생하는 일만큼이나 저는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이 저기 만들어졌던 게 사실 긴급히 대응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와 북한이 동맹 체제가 만들어지고 다시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풀려 나감으로 인해서 이게 북이 가졌던 실제 제재 효과들이 아주 무력화된 상황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북한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이 제재가 무력화되고 좀 다른 전기로 나가게 됨으로 인해서 북내에서 앞으로 어떤 전략들, 내부의 경제적인 안보 상황들이나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한 나름 예측을 하고 계신지, 혹은 이제 그 제재 체제가 일종의 균열이 만들어진 상황이고 실제 제재 효과가 상당 부분 많이 쇠퇴해버린 상황 안에서 오히려 이 틈을 인도주의나 민생 중심의 교류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지. 왜냐하면 이전에는 생션 체계가 아주 견고할 때는 한국이 먼저 이 생션 체계의 균열을 내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경제 제재 효과가 사실상 무력화된 이 상황에서 다른 방식의 어떤 그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장관님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전승절 행사의 의미 중에 하나는 사실 제재의 구멍이 넓어진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재 시스템은 고장이 나 있습니다만 제재를 강화해서 비핵화로 가겠다고 했던 지난 20년 동안 노력은
작동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북은 계획경제 5개년 계획마다 5개년마다 그 계획을 세우는데, 이제 올해로서 8차 당대회 계획이 끝나고 내년 연초 또는 연중에 이제 9차 당대회에서 앞으로 5년간 경제발전 계획을 설정하게 되는데, 지금 관측으로는 상당히 중대한 노선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것은 인민생활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정책 방침을 천명할 것인데, 이것이 이번 그 과정에서 이번에 북중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그리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이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걸 배경으로 해서 다시 북미 대화, 북남 관계 유연화로 나올지, 아니면 북중러 연대 방향으로 질주할지 면밀하게 관찰해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어떻게 활동하고 움직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